분석을 맡게 된 42기 김가인이라고 반갑습니다. 먼저 기업 소개, 현황, 리스크, 포인트, 그리고 재무제표랑 밸류에이션 순으로 발표를 할 텐데요. 먼저 CJ ENM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텐데 CJ ENM은 이제 2018년 CJ 오쇼핀과 CJ ENM이 합병해서 통합법인으로 탄생한 기업이에요. 원래 오쇼핀이랑 ENM이 따로 있었는데 통합을 하면서 근데 하나의 기업으로 이제 출범을 했지만 기존 두 조직의 사업 구조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CJ ENM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먼저 주주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텐데 먼저 1994년에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1999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 대표이사는 허민의 허민호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주주 구성을 보시면 CJ가 가장 큰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내 기반 외국인 순으로 이제 주주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CJ ENM 오쇼핀이랑 ENM이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기 ENM을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ENM에서 드라마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해서 이제 신설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거 제작을 스튜디오 드래곤이 맡고 있고 여기서 제작비 지원을 CJ ENM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상권의 일부를 CJ ENM이 가져가는 형식으로 사업 구조가 회사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예요. 왼쪽을 보시면 매출액 추이가 있는데 매출액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순이익이 좀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커머스 수익성 강화 및 영화 흑자 전환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에 기여를 했지만 미디어 제작 투자 영향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감소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CJ ENM 부분별 매출 비중이에요. 방송이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쇼핑, 영화, 음악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 현황에 대해서 볼 텐데요. CJ ENM은 미디어, 커머스, 영화, 음악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미디어 부분에서 사업 현황을 살펴볼 텐데요. CJ ENM은 이제 굉장히 많은 TV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17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CJ ENM은 뭐 TVN이나 OCN, Mnet, 그리고 채널 CGV 등 17개의 채널을 운영하는 대한민국 멀티 프로그램 프로바이더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전문 방송 채널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콘텐츠 사업자로서 다변화된 플랫폼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CJ ENM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TVN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CJ ENM에서 가장 좀 크게 운영하고 있는 채널인 TVN은 메인 타겟인 20세부터 49세의 남녀 시청자를 겨냥해서 실험적인 장르 개발로 국내 방송 콘텐츠의 다양성을 선도하고 있어요. 트렌디한 예능 콘텐츠나 화제성 높은 드라마의 연속적인 흥행으로 인해서 영향력이 높은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가 케이블 주간 시청률을 가지고 왔는데 4월 첫째 주 케이블 주간 시청률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곳이 TVN 방영 프로그램인데 여기 5위를 보시면 OCN의 로가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도 OCN이라는 채널 자체도 CJ ENM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이걸 보시면서 케이블에서 CJ ENM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2019년 11월 MPP 시청 점유율 현황인데 유료 방송 사업 특성상 시청 점유율을 시장 점유율 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CJ ENM의 시청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 언급했다시피 그 케이블 시청률 보시면 CJ ENM이 운영하고 있는 드라마나 프로그램 같은 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CJ ENM이 17개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런 높은 영향력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커머스 산업인데요. 커머스 산업은 쇼핑 같은 산업이에요. CJ 홈쇼핑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업인데요. CJ ENM 쇼핑 부분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계속 상승하고 있고 2019년에서 가장 CJ ENM 커머스 부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건 TV예요. TV 홈쇼핑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2018년 홈쇼핑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제가 가장 최신화된 자료를 찾았는데 2018년이 가장 최신화된 자료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18년 자료를 가지고 왔잖아. 그리고 이거를 살펴보시면 CJ E&M이 시장 점유율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화 산업인데요. CJ E&M이 영화 사업에도 제작을 하고 있고 투자 및 배급을 하고 있어요. 2018년을 보시면 뭐 그것만이 내 세상이나 공작, 그리고 2019년에는 기생충, 백두산, 그리고 2020년에는 클로젯 같은 영화를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영화 사업이 좀 주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이제 신작 개봉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가지고 2020년에는 클로젯만 가져온 것을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019년 영화 관객 수랑 시장 점유율 통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CJ E&M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화 시장에 있어서 관객 수가 중요한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 영화 자체는 일단 영화관에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상영되는 건데 이제 영화 이게 나중에 VOD나 DVD, OTT 같은 다양한 매체에서 재생되는 과정을 통해서 반복 판매되며 부가가치가 확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이러한 참고와 과정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이고 또한 최초 상영에서의 그 흥행 여부가 후속 창구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흥행에 민감한 상품이므로 1차 창구에서 성공을 하면 2, 3차 매체의 성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를 통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CJ E&M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저는 영화 사업에 있어서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음악 부분인데요. 처음 이 그래프를 본 사람들 중에 궁금해 하셨던 게 여기 2019년 2분기에 되게 높아요. 이게 뭐냐면 원래 2분기에는 뭐 페스티벌이나 콘서트 같은 게 굉장히 많아서 여기서는 2분기에 높은 성적을 낸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CJ E&M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음악 레이블을 가지고 왔는데 다양한 분야의 음악 레이블을 지원을 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엠넷 채널을 가지고 왔는데 CJ E&M이 음악 관련한 프로그램을 엠넷을 통해서 방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점을 그냥 이런 음악 프로그램을 얘네가 발행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인데요. 제가 미디어 부분의 부진을 가지고 왔어요. 기생충도 있고 CJ E&M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영업이익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할 텐데요. 아스달 연대기나 미스터 선생님 같은 대작 드라마의 증가로 인해서 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서 드라마 제작 업계의 평균 제작비 상승으로 인해서 제작비가 급증했어요. 이게 영업이익에 좀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음악과 영화 부분에 적자 전환을 했어요. 음반이나 음원 매출 증가하고 해외 콘서트가 확대가 됐지만 그래서 매출액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글로벌 오디션과 음악 제작 비용 선반영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부진했고 이게 영업 손실을 기록해서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부분 매출액을 가지고 왔는데 기생충이나 백두산 같은 경우는 되게 사람들도 많이 보고 성적도 굉장히 좋은 영화였는데 왜 영업이익이 이렇게 떨어졌냐 하면 해외 수출이나 터키 대륙여행, 베트남 투자 제작 등으로 해외 매출 높은 그런 369억 원이라는 높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영화 산업의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이익에는 기여가 미미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 백두산이 2019년 거의 하반기에 개봉을 했는데 2020년도에 들어서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그래서 2019년도 4분기에는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해서 매출에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저는 이게 주가 하락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리스크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가장 요즘 이슈인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금 영화관도 다 요즘 영화가 아니라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 같은 걸 다시 개봉하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리고 영화 및 공연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요. 여기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회색이 10년 평균 낸 값이고 파란색이 2020년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영화는
2분기에 좀 할리우드 유명 영화들이 개봉을 하는데 이번에 할리우드 개봉 일자도 다 무기한으로 미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상화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아티스트 공연에도 차질이 생겨서 실적 부진을 면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리스크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포인트인데요. 저는 미디어의 광고 비중이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디어 매출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광고 매출이에요. 그래서 총 매출액 중에서 광고를 통한 매출액이 약 34%로 인해서 미디어 부분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상파랑 케이블 광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상파는 이제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가 삽입이 안 돼요. 그래서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면 중간에 1, 2부로 나눠가지고 광고를 편성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중간 광고를 넣고 싶은데 중간에 광고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약간 편법을 쓰는 거고요. 하지만 케이블은 중간 광고가 허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프로그램 전후에도 광고가 삽입이 가능하고 70분 이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중간에 2번을 편성 가능해요. 한 번당 광고는 4개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치면 70분 드라마를 쳤을 때 앞뒤 광고 48개, 중간 광고 8개 해서 총 56개의 광고가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그래프 보시면 드라마와 광고 단가 그래프인데요. 시청률이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광고 단가도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TVN의 주력 시간대인 주말 밤에 드라마 기존 광고 단가는 지난 4년 반 동안 400% 상승해서 현재 15초에 1,700만 원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화 밤 드라마 기준 광고 단가는 1,300만 원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별 광고 단가 추이인데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TVN이 1,380만 원, SBS가 1,300만 원, KBS 1,620만 원, 1,360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아직 TVN의 광고 단가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TVN의 광고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 하면 앞뒤 광고 단가 1,000만 원과 중간 광고 프리미엄 붙은 중간 광고 3,000만 원대까지 평균을 낸 값이 1,380만 원대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CJ ENM의 평균 광고 단가 추이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중간 광고 단가는 3,000만 원대로 높은 가격들을 형성하고 있고, 앞뒤 광고 단가는 지상파급의 단가 대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투자 포인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밸류에이션인데요. 여기 상품의 증가와 재고 자산이 증가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영업이익 보시면 미디어 부분의 부진이 영업이익에 좀 영향을 미쳤는데, 그리고 여기 당기 순이익을 보시면 25기가 2018년도고 26기가 2019년도인데 당기 순이익이 좀 감소를 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 CJ ENM에서 CJ 헬로가 매각이 돼서 LG로 넘어갔는데 이에 관련해서 손실이 일어나서 여기 26기 돼서 좀 줄어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 흐름표인데요. 여기 영업활동에서 플러스, 재무활동에서 마이너스, 투자활동에서 마이너스의 현금 흐름이 주류인 것으로 봤을 때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현금을 차입금 상환과 신규 투자에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인데요. 저는 당기 순이익과 발행 주식 수를 나눠서 EPS 주당 순이익은 4,938이 나왔고, 현재 PER이 22.32인데 동종업계 평균과 현재 주가가 코로나에 좀 영향을 받은 것을 고려해봤을 때 30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주가는 12만 281원으로 매수 의견을 내는 바입니다.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3개년이고요. 이때 CJ ENM이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좀 급락을 했고, CJ ENM이 프로듀스 101 조작 논란과 CJ 헬로 매각, 영업 손실, 코로나 등으로 최근 주가가 하락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성도 밝은 회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재무제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지금 좀 저점인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저점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내는 바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하셔도 돼요.
발표다. 저희 5분만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가지고